가족 간의 사건 전해드리는 가족이 뭐길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재혼까지 했다는 한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남성, 아이가 보고 싶은데 내 아이를 출산한 엄마겠죠? 그 여성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우리 애 좀 보여줘. 우리 애 너무 보고 싶어. 안 본 지 벌써 6년이나 지났잖아. 자꾸 왜 이래? 우리 언니랑 형부가 잘 키우고 있다니까.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키도 얼마나 많이 컸는데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그때 보여줄게. 뭐라고요? 나랑 결혼하면 아이를 보여준다고요? 아니, 우리 애를 왜 결혼하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낳나? 벌써 몇 년째 자신의 아이를 보여달라는 남성. 하지만 결혼을 해야 보여주겠다는 여성.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고 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의 황당한 사연. 지금부터 어떻게 속고 살았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자, 두 사람 일단 어떤 사이인 거예요? 두 사람은 흔히 말하는 알콩달콩한 깨가 쏟아지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휴가 때는요, 함께 동남아로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남성은요, 여자친구를 집에다 먼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그 정도로 알콩달콩한 사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반전은요, 남성이 집에 돌아가면 그 집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응? 집 현관문을 열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남성의 아내와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요, 출장 잘 다녀왔어, 고생했어 이러면서 반겨주고 강아지도 꼬리를 치면서 반갑다고 반겨주고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반전인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여성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바람을 피우는 내연 관계였습니다. 야, 막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둘이 뭐 그렇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날도 아내 몰래 내연녀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 남성에게 뭔가를 내미는데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어허. 그리고 거기엔 두 줄이 있었습니다. 두 줄? 임신을 한 거죠. 오. 네, 그런데요, 이 내연녀 미혼이잖아요. 이 남자친구는 유부남이고, 그래서 이 유부남인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보통 가정 깨질까봐, 부담스러워서 자신을 버릴까봐, 자기랑 헤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겁니다. 어허. 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좋아하는 것 같네? 네,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비록 너와 결혼은 못하지만 우리 애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나. 이렇게 내연녀를 달래줬다고 합니다. 자기야, 어떡해. 나 임신했어. 이거 어떻게 키워, 우리. 걱정 마. 우리 비록 결혼은 못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아무 걱정 말고 애를 낳으라고요? 아니, 근데 자기는 지금 아내가 따로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혼 이후에 그 아내와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대신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자식처럼 예뻐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 애를 임신했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임신 사실 알고부터는 내연녀에게 더욱더 잘해줬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에 내연녀가 갑자기 하면서 자기야, 나 호떡 먹고 싶어 이런 말 한 거예요. 여름에 호떡? 여름에 호떡 힘들죠. 그런데 파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데 그래서 호떡을 직접 자기가 구워줬다고 하고요.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하면서 내연녀의 입에 넣어줄 정도로 뱃속의 자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미 뭐 임신한 상태에서도 우리 애기 잘 먹어 막 내연녀 입속에 넣어주고. 그러면 이 내연녀랑 뭐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남성은요, 또 참 남자들 욕심이라는 건가요, 이게? 본처와는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는 내연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러서 이 여성은 결국 아이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아내, 집안 식구들끼리 가족 여행을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출산하고 혼자 산후조리하고 이 여성은 나름대로 서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찾아와서는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 여성이 하는 말, 네. 결혼한 언니와 형부에게 아이를 맡겠다는 겁니다. 응? 미혼이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하자 남자친구로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애 여기 어딨어?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워? 언니네 집에 맡겼지, 형부네 집에. 그럼 가야지.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불륜이잖아. 그거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내가 조용히 잘 해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부남인데 일단 참아야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남성이 자신의 아기를 엄청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연녀 만날 때마다요. 아이 좀 보여달라 이렇게 졸라 댔습니다. 그렇지만 내연녀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이 보여주지 않았고요. 대신 아이 보고 싶으면 지금의 아내와 이혼하고 나에게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혼하고 나한테 와. 그렇죠. 이렇게 몇 년 동안 내연남이 아이를 보고 싶어 했는데도 내연녀는 절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냈던 핑계는 아이가 언니랑 형부랑 잘 크고 있는데 괜히 헷갈릴 수도 있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핑계를 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랑 결혼하면 아이 보여줄 거다. 결혼해서 아이 데려와서 함께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당하게 키우자. 그렇죠. 결국 이 남성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식이 없이 본처와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자식과 그리고 자식을 보면서 내연녀와 새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 남성의 선택은 결국 이혼이었습니다. 본처랑 헤어지는 거예요? 네, 본처에게 외도 사실을 고백을 했고요. 울며 불며 화내는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양보했습니다. 대신에 자식처럼 예뻐하면서 키웠던 강아지는 또 본인이 데려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처와 이혼하자마자 곧바로 내연녀와 재혼을 했습니다. 조강지척까지 버리고 재혼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아이도 데려올 수 있겠군요. 이 남성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은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 자식 같은 강아지, 꿈에 그리던 새 가정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내연녀가 말로만 애를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허. 가끔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신혼생활부터 즐기자. 이런 말을 하면서 애는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말고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이상하네. 아니 우리 애인데 대체 언제까지 미루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집에 바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내가 7살 된 아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몸집이 작고 곱슬머리에 아주 귀여운 애였어요. 이 남성은 지금 강아지도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남자인데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을 하고 처음 보겠지만 내가 네 아빠야.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했는데 그랬더니 이때 아이가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아빠는 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딴 사람인데 언니 뭔 소리야 저게? 그쵸. 저 손잡고 있는 내연녀가 아유 그거 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가 오해할 거라고 했잖아. 애가 형부를 아빠라고 불러서 친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또 한 7년을 지금 애가 벌써 7살이랍니다. 와, 어떻게 7년을 안 봤을까? 어찌됐든 이 7살이 된 아이한테 내가 네 아빠야 하면 믿습니까? 우리 아빠 따로 있는데 형부가 우리 아빠인데. 그렇다고 이 아이를 만나려고 지금 이혼까지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부터는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는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친정에 맡겨뒀던 아들이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이도 친부모를 알아보는 건지 조금씩 아빠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느 가족들처럼 아이 손을 잡고 놀러도 다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도 시켜주고 애가 먹고 싶다는 피자, 치킨도 사주는 등 여느 가족과 다름없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초인종? 이거 불안한데? 이 밤늦은 시간에 누가 띵동 찾아온 겁니까? 놀랍게도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하는 말이요.
당신을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유괴? 아니 남편이 뭔 유괴를 해요? 남편은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데 경찰이 체포한 거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아내였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도 일단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경찰들 옆에요, 처음 보는 남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둘을 보더니 엄마 하면서 달려가서 팍 안기는 겁니다. 으잉?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은 그 여성은 펑펑 우는 모습이었죠. 남편은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서 경찰과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형부가 키웠다면서요? 근데 처음 보는 남녀한테 가서 엄마, 아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내연녀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됐습니다. 사실 내연녀는 7년 전에 아이를 혼자 낳을 때 그만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아이가 사산된 거죠. 사산, 네. 아니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왜 그럼 얘기하지 못했느냐? 아이를 잃은 슬픔도 잠시. 이 남자가 굉장히 아이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자신을 또 버릴까 봐, 헤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계속 아이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아유 언니랑 형부가 잘 키우고 있어. 어린이집 적응도 잘한대. 키도 많이 컸어.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던 거예요. 하지만 집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어서 예. 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울의 한 주택가의 놀이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 한 아이, 아까 그 몸치 작고 곱슬머리 그 귀여운 애를 발견하고는 예. 그 아까 남편이 데려온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있었잖아요. 예.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이 강아지 너무 예쁘지? 나랑 가면 이 강아지 진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유괴해버렸던 겁니다. 아이고 남의 집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친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내연녀와 재혼까지 했다는 남편. 결국 이런 일을 당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7살이라고 속였지만 사실 아이는 5살이기 때문에 신부모의 연락처라든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 여성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정민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기도 했는데 아이 이름까지 예, 지어줬네. 이 이름이 이유가 있습니다. 유괴한 아이에게 사산한 아이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이의 진짜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 1000대를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유괴된 아이를 찾아냈는데요. 경찰이 이 집에 출동했을 때 보니까 당시 아이는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비록 유괴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라면서 잘해줬던 것입니다. 야,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 숨겨오다 들킬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유괴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이 여성. 실제 이 사건 재판까지 갔습니다.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이 여성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어린 나이에 피해 아동이 사람을 불신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위해를 가한 적 없이 가족처럼 대해줬고 범행 동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 측도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아이를 데려가 당분간 산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아이에게 잘 대해줬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일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그럼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한 부분이 결국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 어떻게 그걸 속일 생각을 합니까? 아이를 안 낳고 낳았다고. 자,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동땡님, 아이는 없었네. 없었어요, 처음부터. 달빛땡땡님, 남자 잡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까?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삼세땡님, 조강 지쳐버리고 편히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원래 이분 조강 지쳐버리고 편히 사는 X 없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조강 지쳐버리고 편히 사는 사람 없죠.